이야기는 한 여인이 출산을 기다리며 잡지를 보고 있는 고급 VIP 분만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을 내며 간호사들에게 빨리 아기를 꺼내라고 소리치면서도 여전히 잡지에 집중합니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직원이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러 달려 나옵니다. 손님들이 모여들어 류 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류 씨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궁금해하며 하녀 중 한 명에게 식후엔의 행방을 묻지만 젊은 주인이 지구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느라 바쁘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그의 표정은 즉시 어두워지고 아들의 부재에 분노하며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이상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분만실 안에서 울려 퍼지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류 씨는 재빨리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할아버지와 수행원들이 서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충격에 휩싸여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립니다. 눈부신 빛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나오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황금빛 번개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아기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비웃으며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가문에서 다시 태어나 신성한 감각을 깨울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화면이 그의 눈앞에서 깜박이며 이미 해수면 수준의 힘에 도달한 번개 유형의 신성한 감각의 활성화를 확인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의 손자는 그 자신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타고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손에서 떨어뜨리며 이 비할데 없는 신성한 재능에 대해 경탄하며 외칩니다. 기쁨에 압도된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높이 들어 올려류 가문이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를 낳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가문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소위 아버지가 다시는 살아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하녀들은 젊은 주인이 울지 않고 미소를 짓는 것에 놀라워하며 그것은 특별한 운명의 징조라고 속삭입니다. 장로는 자랑스럽게 이 아이를 키우는데 가문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는 그 악독한 쓰레기에게 살해당한 후 지난 6개월을 회상하며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낍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는 그녀의 남편에게 살해당해 그녀의 뱃속에서 그녀의 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가 된 그녀는 충성스러운 하녀 중 한 명이 준비한 특별한 강장제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액체가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강력한 황금빛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특별한 선물, 즉 가속 성장 능력을 얻었고 놀랍게도 자궁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D등급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가문과 평민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소유하고 있는 힘을 위해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가속 성장. 그러한 능력에 대한 알려진 기록은 없었습니다. 2달 후 그는 어머니의 원래 배아로 인한 위험한 흡수 위기에 처했지만 행운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가속 성장을 이용하여 원래 배아를 완전히 소비하고 그 힘을 흡수하여 타고난 번개 유형의 신성한 감각을 얻었습니다. 번개, 희귀하고 강력한 원소. 그 생각에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문의 무한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몸과 힘을 키워 마침내 정점에 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3달 후 그의 번개 신성한 감각은 이미 중간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그의 작은 성역 밖의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성의 하이힐과 흩어진 속옷이 어머니의 침실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엉킨 발과 따뜻한 속삭임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금발 남성과 함께 누워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두렵지 않냐고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며 그녀의 결혼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궁 안에서 태아, 즉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금발 남자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의심했지만 여자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열정적으로 계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머니와 그녀의 비밀 연인의 소음과 혼란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에너지를 흔들었습니다. 흡수, 그를 깊이 좌절시켰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에너지를 분출하여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속에서 타는 듯하다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자 그의 힘은 이미 D등급 최고조에 달했고 그는 어머니의 독특한 체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잘생긴 남자가 말없이 여자의 배를 바라보며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궁금해하며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눈을 뜨고 끓어오르는 증오심으로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남자를 더러운 잡종에 불과하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이전 삶의 기억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끔찍한 야수에 대해 경고를 받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심하게 다쳐 그에게 류 형제라고 부르며 도망치라고 애원했습니다. 동료는 갇혀 절망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젊은이는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그의 친구는 괴물에게 찢겨 죽었고 그 비명이 짐승이 그를 통째로 삼키는 동안 메아리 쳤고 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배신자는 명령을 내립니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영혼의 핵을 형성하십시오. 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을 번뜩이며 희생자의 절망을 즐깁니다. 바로 그 순간 젊은이는 치명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스파이크를 발견합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전 동료는 그의 가슴을 곧게 꿰뚫어 커다란 가지를 꽂아 넣어 그를 조금의 자비도 없이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배신을 이해할 수 없어 벌어진 상처를 내려다봅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그 순간을 만끽합니다. 그는 바보들이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면 이렇게 된다고 비웃습니다. 젊은이는 쓰레기처럼 내던져지고 그의 몸은 부서졌습니다. 희미해지는 힘으로 그는 배신자가 자신을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미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둠이 드리워지면서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어린 여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억이 되살아나 그가 그들 중 한 명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무기를 잡고 또 다른 임무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 밖으로 나섰고 그 작은 집에서 기다리는 3명의 무고한 소녀들을 뒤에 남겨두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날 밤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자매들은 창문을 통해 엿보며 언제 큰 오빠가 마침내 집에 올지 서로 속삭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자궁 안에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은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를 가족에게서 떼어 놓은 자를 파괴하겠다는 단 하나의 맹세로 불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아 태아인 채로 그는 힘을 집중하여 바깥쪽으로 파괴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그 타격은 연결되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힘으로 그의 소위 아버지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그 남자는 뒤로 날아가 고통 속에 땅에 쓰러지고 보이지 않는 타격에 완전히 놀랍니다. 그 후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안에서 발로 차기 시작하자 고통스러워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편 배신적인 아버지는 바닥에 뒹굴며 얼굴을 움켜쥐고 여전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짜증스럽게 신음하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불평한다. 걱정된 할아버지는 급히 간호사에게 분만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젊은 주인의 재능이 비범하여 발달이 정상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그녀는 아기가 막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 말을 멈춘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분만팀을 즉시 소환하라고 소리친다. 자궁 속에서 소녀는 한탄하며 전생에서 자신의 힘이 최고 D레벨에 도달했을 뿐인데 지금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획기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한 달 후 유 가문은 갓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개최한다. 남부 샤오 전역의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가문의 미래 후계자를 기리기 위해 엄청난 선물들을 들고 도착한다. 축제 속에서 할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 하녀가 그의 옆에 서 있다. 한편 태어난 지 한 달 된 주인공은 시끄러운 축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침착하게 또 다른 하녀의 팔에 안겨 평화롭게 쉬고 있다. 손님이 앞으로 나서서 레오에게 손자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넨다. 원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생각은 먼 곳에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손님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아기의 날카로운 시선은 전생에서 그를 배신한 바로 그 남자에게 꽂힌다. 분노가 아기 안에서 솟아오른다. 그는 바로 자신을 여동생들에게서 떼어놓은 사람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복수를 맹세한다. 기억들이 밀려온다. 그의 어린 여동생들의 얼굴은 작은 생일 케이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빛나고 그들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인다. 전생에서 그는 임무에 늦었다고 안달하며 그를 꾸짖는 첸 형과 통화 중이었다.
그는 사과했지만 채는 그가 돈에 절박하다는 소문 때문에 그를 고용했다고 몰래 생각하며 비웃을 뿐이었다. 채는 그에게 머리를 더 잘 쓰라고 조언했고 젊은 남자는 어쨌든 그에게 일자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여동생들은 마침내 케이크 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일 때문에 잠시 나가 있을 뿐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그는 가방에 보관된 무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 세 어린 소녀들을 혼자 남겨둔 채 그의 귀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큰형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속삭였다. 다른 곳 그림자 짙은 숲속에서 신비로운 빛나는 포털이 희미하게 빛난다. 한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다가온다. 그는 연회에서 젊은 주인지에게 축하를 보냈던 바로 그 남자, 젊은 주인지 자신이며 위험한 비밀 작전의 명백한 지도자이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젊은 주인지는 침착하게 그들의 임무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들이 얼마 동안 안에 있었고 짐승은 이제 잘 먹었을 것이라고 재빨리 보고한다. 기뻐하며 젊은 주인지는 챗 노인을 칭찬하며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칭찬하고 그가 잘 자랐음에 틀림없다고 언급한다. 옆에 있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려 그는 이 모든 여행이 그녀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지 가문의 하층민에 불과하며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려고 필사적인 사람이라고 조롱하며 비웃을 뿐이다. 모욕을 무시하고 배신자 그룹은 빛나는 포털로 향하며 황량하고 황폐한 곳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한다. 한편 황무지의 다른 지역에서 영웅의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위험한 짐승이 근처에 있다고 긴급히 경고한다. 놀랍게도 젊은 주인지는 누군가가 이전의 학살에서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더 많은 음식이 그들의 약에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친노인은 당황하며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이 D레벨의 군인일 뿐이었다고 설명한다. 어떻게 아직 살아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음이 그 지역을 통해 울려 퍼지며 모든 눈이 한 방향으로 쏠린다. 그들의 지도자의 표정은 상황을 평가하면서 굳어진다. 곧 소란의 근원이 드러나는데 다리에 갓 생긴 상처가 있는 짐승이 외로운 인물을 노려보고 있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얻어맞고 지쳐서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는 곳에서 그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배신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지만 젊은 주인지는 누가 감히 그의 짐승을 다치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자 그의 눈이 인식으로 커진다. 그는 생존자를 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말한다. 그 젊은 남자는 고개를 돌려 당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채녕을 부른다. 첸의 친구는 초조하게 그가 증원군을 데려왔는지 묻고 당황한 나머지 여러 적들이 흩어져 현장에서 도망친다. 현재 시간대로 돌아와서 다시 태어난 아기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깊은 피의 원한을 갚을 것을 맹세한다. 그는 팔을 뻗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배신자에게 부드러운 아기 소리를 낸다. 그 남자는 얼어붙어 말을 잃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아주기를 원하며 그것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그렇게 배신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집어들고 그가 예상치 못한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까지 한다. 어린아이는 진정한 의도를 감추며 가짜 울음을 터뜨린다. 순간 노란 번개 에너지가 그의 작은 몸에서 터져나와 배신자에게 힘의 파동으로 충격을 준다. 전기가 몸을 통과하면서 남자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게 만든다. 아기는 저택 바닥에 세게 떨어지고 큰 소리가 파티에 있던 여성들의 숨소리를 앗아가고 연주 중이던 음악을 멈춘다. 모든 시선이 그 장면으로 향한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고 아기의 부모는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어 있다. 바닥에서 아이는 즉시 큰 소리로 울며 순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인다. 차가운 땀에 흠뻑 젖은 배신자는 공포에 떨며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다. 방금 일어난 일에 겁을 먹은 배신자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며 누군가가 감히 유 가문의 귀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격분하여 소리친다. 겁쟁이는 즉시 몸을 던져 발밑에서 굽실거린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젊은 주인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는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경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는 남자의 가슴에 잔인한 발길질을 가하며 그를 개에 불과하다고 부른다. 충격으로 배신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다.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그는 용서를 구하고 젊은 주인의 부상이 치료되도록 결코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충성의 증거로 그는 젊은 주인의 부상이 치료되도록 자신의 보물을 바치기까지 한다. 하지만 동정심 대신 아기의 아버지는 그에게 차갑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굴욕을 분명히 즐기고 있다. 얼음처럼 차가운 어조로 그는 경비병들에게 그 남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제대로 때려주라고 명령한다. 애처롭게도 배신자는 경비병이 그를 보자 형벌에 대해 감사하며 몸을 떤다. 한편 하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시 팔에 안는다. 그녀의 어깨에 숨겨진 아기 주인공은 그의 작은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만족스러운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멍이 들고 멍해진 배신자는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리한 아이는 즉시 다시 울기 시작하여 완벽하고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크게 울고 있다. 늙은 배신자는 충격에 비틀거리며 아이가 그렇게 쉽게 울음으로 돌아선 것을 믿을 수 없다. 할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녀에게 젊은 주인을 안으로 데려가서 낙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아이를 데려가자 장로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매섭게 비판한다. 그들의 가문 지위로 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둘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말은 깊이 꽂히고 무시하는 듯한 코웃음과 함께 가주는 그 꼴사나운 광경에 분노하며 파티장을 박차고 나간다. 소년의 아버지는 손에 든 와인잔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맨손으로 깨뜨리고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의 분노가 끌어올라 반역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잔혹하게 걷어찬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그를 다시 걷어찬 후 경비병들에게 그를 끌어내어 집게들에게 던져주라고 명령한다. 반역자의 자비에 대한 애원은 쓰레기처럼 끌려가는 동안 묵살된다. 그러자 주최자는 충격에 빠진 손님들에게 파티를 계속 즐기라고 침착하게 말하고 아기는 조용히 더 많은 힘을 흡수하고 더 강해지는 방법을 계획한다. 의사가 소환되어 아기를 진찰하고 아이의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나고 완전히 무사하다는 것을 재빨리 확인한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자가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자랑스럽게 축하한다. 하지만 어린 주인공에게는 가문의 자부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전생에서 두고 온 새 여동생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움직여 필요한 정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젖을 달라고 울기 시작한다. 장로는 즉시 며느리에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영약을 섭취하도록 명령한다. 지치고 창백한 어머니는 방금 전에 젖을 먹였다고 불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가문과 후계자를 위해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엄하게 말한다. 분명한 불만을 드러내며 코트를 벗고 아이를 안아들어 마지못해 다시 젖을 먹일 준비를 한다. 피곤하고 충혈된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젖을 먹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로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녀석이 너무 세게 빤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 며느리가 창백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본 할아버지는 즉시 그녀의 영양을 위해 보약 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얼마 후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목욕하는 온천으로 장면이 바뀐다. 그녀는 지쳐서 한숨을 쉬며 끝없이 젖을 먹이고 있다고 불평하며 전생에 그에게 빚을 졌어야 했는지 농담으로 묻는다. 석 달이 지나고 아기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 이제 온 집안을 기어다니며 다닌다. 그의 힘은 이미 10레벨에 도달했는데 이는 그조차도 놀라게 하는 속도이다. 전생에서 그런 힘에 도달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고 위험한 포털 임무에서 살아남고 수많은 부상을 입은 후에야 초급 D레벨에서 중급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젖을 마신 덕분에 석 달 만에 초급 C레벨에서 중급으로 올라섰다.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에서 어린 주인공은 결연한 표정으로 메인 테이블로 기어간다. 짜증이 난 할아버지는 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둔 직원들을 꾸짖는다. 하녀는 재빨리 사과하며 아이가 너무 빨리 기어다니는 바람에 따라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 아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젖을 더 원할 뿐이라고 농담을 하고 어머니는 지친 모습으로 지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젖을 먹였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아기의 마음속에는 오직 집중뿐이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강해져야 한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아기는 갑자기 비틀거리지만 안정적으로 혼자 일어선다. 할아버지와 집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뜬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걷기 시작하고 그의 작은 발은 충격에 빠진 어머니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경고도 없이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며 적어도 한 끼 식사는 평화롭게 먹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그녀를 꾸짖는다. 하녀는 충격에 빠져 어린 주인이 혼자 서서 걷고 있다고 외치고 집사는 아이의 비범한 천상의 체질에 대해 언급한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빠른 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자부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러고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아이의 개인 하인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어두운 방에서 선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담당 장로는 진행 상황을 묻고 경비병은 후보자가 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곧 어머니의 품에 안긴 주인공은 최종 시험이 치러질 즉석 경기장으로 옮겨진다. 그는 주에 깊게 바라보다가 굳어버리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진다. 후보자 중 한 명을 알아본 것이다. 경기장 안에서 흰머리의 어린 소녀가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금발 소녀가 공격적으로 돌진하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아기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그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번개 타입의 신성한 힘을 활성화하면서 강렬한 빛을 낸다. 순간 에너지 볼트가 튀어나와 금발 전사를 강타한다. 그녀는 발이 땅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쓰러지고 기절하여 예상치 못한 모습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흰머리 소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달려들어 빵을 낚아챈다. 주저없이 그녀는 마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허겁지겁 먹어치운다. 요람에서 지켜보던 아기 주인공은 당황하며 굳어지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의심 대신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손자가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투지가 넘친다고 선언한다. 아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로 사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항상 그의 행동을 변명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자 장로는 즉석에서 어린 소녀가 어린 주인의 개인 시종으로 섬기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적절한 예절을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소녀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듯 여전히 다른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맹렬하게 먹고 있다. 한편 아기는 요람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새로운 시종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부른다. 집사가 앞으로 나와 그녀의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그녀는 죽음의 시종이며 이는 그녀의 유일한 목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린 주인을 보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흰머리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집사는 그녀가 주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주인이 잠자는 동안 무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후 집사는 문을 닫고 떠났고 소녀는 아기의 방에 남아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어린 주인공은 신이 나서 그녀를 부르고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가리킨다. 하지만 충성을 보이는 대신 칼을 꺼내고 그녀의 표정은 순수한 증오와 복수로 일그러진다. 아기는 당황하여 굳어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아기 소리 이상은 낼 수 없다. 소녀는 이를 악물고 오빠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싯소리친다.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그녀는 칼을 겨누고 무방비 상태의 아기를 찌르려고 달려든다. 하지만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주며 아기는 요람에서 뛰어내려 칼을 피하고 반짝이는 에너지 잔상을 남긴다. 그녀의 눈은 그가 갑자기 그녀 옆에 다시 나타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갓 태어난 아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 그녀가 자세를 가다듬자 녹색 오라가 그녀의 몸에서 터져나오고 바람 에너지가 그녀 주변을 휘감는다. 주인공은 그녀가 희귀한 바람 타입의 신성한 감각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바람이 공기를 가르며 돌진하지만 그는 즉시 반응하여 번개 힘을 소환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바람과 번개의 충돌은 방을 현란한 색상으로 가득 채우고 에너지가 눈부신 폭풍 속에서 충돌한다. 안에서 아기는 이처럼 약한 몸으로 이만큼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생각하며 이를 악문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녀를 제압하는 대신 그는 가능한 한낮은 수준으로 천둥 실력을 흘려 작은 번개창을 만듭니다. 그것은 그녀를 직접 때려 그 자리에서 그녀를 마비시키는 파동을 그녀의 몸에 보냅니다. 전기가 여전히 그녀의 신경을 가로질러 춤추면서 소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 아기는 노력으로 인해 눈에 띄게 지쳐 보이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한편 소녀는 멍하니 그곳에 누워있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전기 충격으로 실룩거립니다. 아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신중한 의도로 그는 작은 손가락을 찔러 피 한 방울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그는 재빨리 바닥에 메시지를 스크롤하고 그의 빠른 생각과 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흰머리 소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메시지를 응시하고 마침내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는 팔을 넓게 벌려 껴안아 달라고 신호를 보내며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녀가 아직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재빨리 피하면서 그는 당황하며 만약 누가 그녀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본다면 그녀의 운명은 봉인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편 복도 아래로 상인은 나무 상자를 손에 꽉 쥐고 저택을 걸어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상이 재생됩니다. 그 남자는 그가 아직 쓸모있기 때문에만 살아있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감사하면서도 굴욕감을 느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젊은 주인의 자비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호감을 얻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경매에서 희귀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썼습니다. 이제 그가 보육실에 가까워지자 그는 젊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일어 잠시 멈춥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는 육아의 후계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아기와 소녀는 혼란 속에서 서로를 쫓으며 방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회를 감지한 아기 주인공의 눈이 교활한 빛으로 어두워집니다. 계획이 즉시 떠오릅니다. 하인의 손을 중간에 잡고 칼을 방향을 틀어 번개를 그녀의 이마에 직접 쏟아붓습니다. 충격으로 그녀의 몸이 굳어지고 그녀는 의식을 잃고 양탄자 위에 쓰러집니다. 그 순간을 틈타 아기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칼을 낚아채고 주저없이 자신의 어깨에 꽂습니다. 피가 튀면서 그는 그에 비틀렸지만 완벽한 설정을 완료합니다. 배신자는 충격에 휩싸여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는 피 묻은 칼을 그에게 직접 던집니다. 본능적으로 그 남자는 그것을 잡고 지금 그의 손에 있는 피 묻은 칼날을 공포에 질려 응시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는 허둥지둥하다가 제물로 가져온 귀중한 나무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아기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고 큰 소리로 가슴 아픈 울음을 터뜨리며 의식을 잃은 소녀 위에 극적으로 쓰러집니다. 할아버지의 인도를 받아 다른 사람들이 방으로 달려왔을 때 배신자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떨고 서 있고 흰머리 하인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아기는 고통스러워 울고 있습니다. 장로와 그의 아들은 혼란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긴장된 채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기는 큰 소리로 계속 울면서 기절한 하녀를 보호하는 듯이 매달립니다. 할아버지의 분노가 즉시 폭발합니다. 그는 배신자를 가리키며 육아 후계자를 감히 공격했다고 비난합니다. 당황한 남자는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던지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주먹은 남자의 얼굴에 적중하여 그의 아들을 해치는 것에 대해 으르렁거리면서 그를 뒤로 넘어뜨립니다. 공포를 억누르며 배신자는 그 소녀가 공격했고 그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여전히 아기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계속하고 비난받은 남자는 피를 흘리며 애원하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끊어집니다. 그는 장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맹세하지만 그의 말은 기머거리에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인내가 다시 끊어지고 또 다른 주먹이 남자의 턱에 정통으로 적중하고 뒤이어 격렬한 요구가 뒤따릅니다. 가져온 선물은 어디 있느냐? 허둥지둥하며 상인은 혼란 속에서 떨어뜨린 상자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한편 장로는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의식을 잃은 흰머리 소녀를 칭찬하고 직원들에게 그녀를 데려가 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고 장로는 노려보며 그의 진홍색 눈은 분노로 타오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서 그는 아들에게 개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개 한 마리 때문에 가문의 가장 큰 희망을 잃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방을 떠날 때 배신자는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으며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흐릅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문간에서 멈춰서서 순수한 증오와 혐오의 마지막 시선을 던집니다. 그는 남자를 땅에 발로 차며 침을 뱉으며 말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감히 나를 배신했어. 날카로운 명령 한마디로 그는 남자를 끌어내 개에게 먹이로 주라고 명령합니다. 요람에서 아기 주인공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의 시선은 의식을 잃은 하녀에게로 옮겨가고 걱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집사가 들어와 소녀를 치료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아기는 기억하면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가 피로 쓴 메시지는 여전히 그녀 밑에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 위로 몸을 던지고 집사를 막으려고 격렬하게 고개를 흔듭니다. 대신 직원들은 어린 주인을 들어올려 부드럽게 그의 요람에 다시 넣습니다. 소년의 눈은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집사를 번개로 감전시킬지 고민하면서 초조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는 하녀 쪽을 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백업 계획을 세웁니다. 집사는 하인을 들어올리고 그녀 밑에 예상치 못한 피웅덩이가 드러납니다. 아기는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쳤습니다. 집사조차도 당황하며 그녀의 옷을 흠뻑 적신 피에 깜짝 놀랍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아기는 어떻게 그녀가 정말로 다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집사는 그녀를 방에서 서둘러 내보내고 즉시 엉망진창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혼자가 된 소녀는 요람에 누워 긴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그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는 그것을 제쳐둡니다. 그는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요람에서 뛰쳐나옵니다. 다른 방에서는 하녀 중 한 명이 등을 마사지해주면서 희귀한 평화의 순간을 즐기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오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휴식은 그녀의 아기가 다시 우유를 찾는 소리에 산산이 부서집니다. 작은 아이는 곧장 그녀에게 기어가며 그의 끊임없는 식욕에 대해 불평하면서 지친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어쨌든 그를 안지만 그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먹이를 줄 계획인지 물으며 한숨을 쉽니다. 아기는 그녀의 좌절감을 무시합니다. 그는 힘이 필요하고 빠릅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말문이 트이고 하녀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복수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류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일주일이 흘렀고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 순식간에 주인공은 3살처럼 보이고 마침내 말하는 법을 터득했어. 그 어린 백발 하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고 있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오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자야. 그러다 갑자기 그 아이가 그녀에게 돌아서서 조용히 그녀의 심장을 흔드는 말을 해 자신이 그녀의 오빠라고.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눈이 천천히 짙은 붉은색으로 변해. 그러고는 오빠가 사다 준 케이크가 맛있었냐고 부드럽게 물어봐. 그 단순한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과거로 몰아넣어. 그녀는 오빠가 그녀와 여동생들을 불러 케이크를 나눠 먹던 것을 기억해. 3명의 어린 소녀들은 눈앞에 생일 케이크를 보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녀의 오빠는 따뜻하게 웃으며 여동생들을 위해 케이크를 잘라주었지만 곧 임무를 위해 팀에 합류하라는 전화를 받았어. 자매 중 한 명이 몰래 먼저 한 조각을 먹으려다 다른 자매가 말리며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날 밤 3사람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그 순간 그의 옛 얼굴이 보름달의 반영 속에 나타나 현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과 완벽하게 섞였어. 그의 눈은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온화한 미소가 지어졌어. 그녀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감정은 그녀를 압도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며 바닥에 쓰러져. 그 아이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고 아무도 그들의 비밀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재촉해. 그의 작은 손은 그녀의 울음을 억누르려 하지만 감정이 너무 강렬해.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그를 꽉 껴안고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붙잡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 눈앞의 어린아이가 정말 그녀가 사랑하는 오빠인지 물어봐. 하지만 그의 작은 몸은 그녀의 압박에 힘들어하고 숨막히는 불만을 터뜨려. 이 작은 몸으로는 그녀의 포옹이 그가 감당하기에 거의 너무 벅차. 그녀는 마침내 그를 놓아줘. 우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숨을 고르려고 애쓰면서 약간 흔들거려. 현기증이 사라지자 그의 시선은 굳어지고 여동생과 눈을 마주쳐. 그는 답이 필요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여동생들은 어디 있는지 묻기를 재촉해. 그의 질문은 너무 빨라서 그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야. 압도당한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하라고 애원해. 결국 2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해. 그녀는 설명을 시작해. 그날 그는 임무를 위해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굶주린 3자매는 함께 옹기종기 모여 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빠가 곧 돌아오기를 조용히 빌었어. 한 명은 왜 오빠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했어. 막내는 그가 그들을 버린 것일 수도 있다고 물어봤어. 그는 전에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어. 그녀는 그를 찾기로 결심하고 찾아 나서기로 했어.
그녀는 임무본부로 갔지만 그는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사냥꾼의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격렬하게 맞서며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을 보았어. 그 남자는 짜증스럽고 냉정하게 그녀에게 쏘아붙이며 미쳤다고 부르며 그녀를 밀쳤어. 그러자 또 다른 사냥꾼이 나서서 그 남자가 류 젊은 주인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털에 들어갔다고 비난했어. 그녀는 바로 그 순간 그 남자가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소위 배신자는 지루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담배를 태울 뿐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경고도 없이 그는 화력을 소환했어. 불타는 불덩이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고발자를 향해 곧장 날아갔어. 그 불꽃은 그의 몸을 직접 때려 태우는 듯한 열기로 감쌌어. 그는 패배하여 땅에 쓰러졌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했을 뿐이야. 배신자는 젊은 주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임무는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어. 현재로 돌아와서 그녀의 오빠는 그 남자가 그들을 배신한 대가를 정확히 받았다고 중얼거리고 다른 여자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재촉해.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즉시 바뀌어 걱정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워. 그러자 눈물이 다시 터져나와 이번에는 더 심하게. 그녀의 오빠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완전히 당황해. 흐느끼면서 그녀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복수만을 원했다고 말해.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 어디선가 악마의 무리가 쏟아져 나왔어. 포털이 열리고 혼돈이 터져 나왔어. 사람들은 침략이 시작되자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모든 방향으로 뛰어갔어. 그 악마의 물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괴롭혀. 그녀는 산산이 부서진 거리를 질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두 자매의 이름을 외쳐.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쌍의 사냥꾼이 지나가면서 이번 괴물 파도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언급해. 그녀는 홀로 그곳에 서서 불길이 도시의 남은 부분을 삼키는 것을 지켜봐. 그녀의 주변은 폐허일 뿐이야.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무너진 벽과 잔의 더미 사이를 헤치며 혼돈 속을 맹목적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잔의 속을 파헤치며 필사적으로 여동생들을 찾기를 바라.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희망은 사라지고 마침내 바닥에 쓰러져 절망에 젖어 그들의 이름을 외쳐. 그러다 그녀의 마음이 바뀌고 오빠를 떠올려. 그 생각은 그녀가 가진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산산이 부수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흐느끼며 그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해. 현재로 돌아와서 주인공은 여동생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울지 말라고 말해. 왜냐하면 이번에는 운명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의 눈은 위험한 붉은 빛으로 빛나면서 첸이라는 남자가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세해. 습하고 악취가 나는 감옥 깊숙한 곳에서 좁은 복도가 오래된 얼룩으로 뒤덮여 있어. 셀 중 한 곳에서 배신자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외치고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그의 말은 쇠창살에 부딪혔을 때 끊기고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떠져. 악마가 바로 그의 뒤에 서 있고 그림자가 더러운 바닥에 드리워져 있어.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그 생물은 몸을 기울이고 흉측한 혀가 쑥 나와. 그의 간청은 피를 흘리는 비명으로 바뀌고 침묵이 돌아오면 복도는 몇 개의 새로운 붉은 얼룩이 생겨. 배신자가 사라지자 주인공은 류 가문을 내부에서부터 찢어낼 때라고 선언해. 그의 여동생은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리더십을 따르겠다고 말해. 그러더니 중요한 게 생각났다는 듯이 걔가 주인공을 번쩍 들어 올려요. 신나서 지금은 목욕 시간이라고 발표하네요. 주인공은 항의하면서 자기는 동생이지 데리고 다닐 애가 아니라고 소리쳐요. 하지만 걔는 그냥 웃으면서 자기는 이제 개인 메이드니까 이게 일상 업무라고 설명해요. 선택의 여지 없이 걔는 주인공을 안고 욕실로 향하고 주인공은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고 소리 질러요. 장면이 바뀌어서 욕실에서 주인공은 작은 욕조 위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하고 걔는 완전히 평범한 일인 것처럼 침착하게 모든 걸 준비해요. 걔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옷을 벗을 시간이라고 말해요. 주인공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재빨리 주장하지만 걔는 무시해요.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걔는 재빠르게 옷을 휙 벗겨버려요. 내려다보면서 걔는 주인공의 작은 코끼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놀려요.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은 엄청난 당혹감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창피해진 주인공은 그만 보라고 소리치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상기시켜요. 하지만 걔는 이제 자기가 더 커졌으니까 자기가 목욕을 시켜줄 차례라고 간단하게 선언해요.
주인공은 충격을 받은 채로 개가 뭘 하는 건지 물으면서 개가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해요. 주인공은 재빨리 눈을 가리고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개는 주인공과 함께 욕조 안으로 들어가고 주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려요. 개가 주인공을 씻기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의 표정이 굳어져요. 정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인공이 말해요. 주인공의 목소리에는 그들 주변의 불공평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어요. 잠시 후 개는 주인공의 작은 코끼리도 닦아주겠다고 제안하고 주인공은 가벼운 공황 상태에 빠져요. 주인공은 즉시 거절하지만 개는 어쨌든 계속 진행하면서 개인 메이드로서 주인공을 제대로 씻기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말해요. 그들은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목욕이 끝나요. 이제 시체처럼 바닥에 누워있는 주인공은 허공을 응시하고 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옷을 개서 치워요. 속으로는 형인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처럼 취급받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라고 느껴요. 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직접 물어보지만 주인공은 고개를 돌리고 무시해요. 주인공의 냉담함에 상처받은 개는 주인공이 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대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 순간을 질질 끌지 않기 위해 주인공은 일어나서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덧붙여요. 개는 즉시 밝아지면서 원하는 건 뭐든지 물어보라고 말해요. 주인공은 개가 바람 속성 능력을 각성했는지 물어봐요. 개는 끄덕이면서 확인해줘요. 주인공의 눈이 커져요. 가장 어린 나이에 각성한 기록은 12살인데 개는 훨씬 어리고 훈련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주인공은 어떻게 해냈는지 물어보지만 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인정해요. 개는 이상한 패널이 나타나서 자기 능력치를 보여주고 힘을 각성하도록 안내해줬다고 설명해요. 개한테서 패널이라는 단어를 듣고 주인공은 충격을 받아요. 주인공은 즉시 자기 시스템, 즉 자기의 번개 능력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떠올리고 개의 시스템도 같은 것인지 궁금해해요. 어떻게 개가 패널을 얻었고 그렇게 어리게 각성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개는 주인공이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주인공은 대충 얼버무려요. 대신 개가 각성했으니까 더 강해지려면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 눈에 결의를 담고 개는 최대한 훈련하겠다고 약속해요. 주인공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여동생들 중에서 개가 항상 가장 책임감이 강했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침실문에서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얼어붙어요. 하녀가 방으로 들어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알리고 주인님이 어머니에게 우유를 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여요. 하녀는 젖병을 채워서 주인공의 여동생에게 건네고 여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젖병을 바라봐요. 젖병을 손에 들고 개는 이미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다가오고 있는 오빠를 힐끗 쳐다봐요. 주인공은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더 강해지기 위해 류 가문이 가진 모든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동생은 훈련에서 이미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살을 찌푸려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입을 벌리라고 말하고 더 많은 힘을 얻는 비결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해요. 망설이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개는 시키는 대로 해요. 경고도 없이 주인공은 젖병을 개의 입술 사이에 대고 마시라고 말해요. 개는 그의 지켜보는 시선 아래 우유를 홀짝이며 마셔요. 거의 즉시 희미한 보라색 기운이 개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고 개의 눈이 충격으로 커져요. 개는 왜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그렇게 쉽게 자기 몸에 흐르는지 물어봐요. 주인공은 자기 어머니의 특별한 체질이 수정, 크리스텔즈를 순수한 에너지와 같은 물질로 변환시킬 수 있고 심지어 정의 부대도 임무 중에 얻기 위해 애쓴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자기 어머니는 이 정수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고 자기 어머니를 살아있는 힘의 원천으로 만들어요. 그 사실은 여동생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어요. 개는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해요. 주인공은 귀족 가문들이 수많은 비밀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표정이 굳어져요. 결심에 찬 주인공은 그들이 모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러자 여동생은 젖병을 그에게 내밀면서 그도 마시라고 제안해요. 하지만 주인공은 고개를 저으면서 개한테 먼저 다 마시고 한개까지 밀어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몸을 돌려가면서 개가 계속 마시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도 먹으러 간다고 중얼거려요. 주인공이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하녀들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면서 당황한 표정을 주고받아요.
장면이 바뀌어서 주인공이 어머니가 집안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어머니에게서 직접 젖을 먹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이미 우유를 너무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마시는지 불평해요. 한 하녀가 재빨리 다른 하녀들에게 마님을 위해 약선 요리를 더 준비하라고 시켜요. 속으로 주인공은 복수의 길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맹세해요. 주인공과 여동생은 하늘의 질서 자체를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가 류 가문의 세계를 뒤집어 엎겠다고 맹세할 때 저택 위에서 천둥이 울려요. 다시 침실로 돌아온 주인공은 중요한 무언가를 찾으면서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바닥을 기어다녀요. 한편 장면이 바뀌어서 배신자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기억이 나와요.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면서 선물이 바로 몇 분 전에 자기 손에 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면서 미친 듯이 주변을 뒤져요. 그 순간 주인공은 웅크리고 앉아서 가구 밑을 들여다봐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배신자가 떨어뜨린 작은 상자를 발견해요. 잘 지켜지고 있는 물건은 류 가문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교활한 미소를 지어요. 뚜껑을 열자 밝은 파란색 빛이 그의 어린 얼굴에 쏟아져요. 안에는 큰 푸른색 수정이 놓여 있어요. 마법 짐승 수정인지 궁금해하면서 혼잣말을 해요. 하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시스템 패널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서 희귀한 번개 속성 스킬 수정이라고 알려줘요. 그는 충격에 휩싸였어. 기술을 힘들게 연마하는 대신 직접 흡수할 수 있다니. 시스템은 진화된 짐승을 쓰러뜨리면 이런 보물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차분히 설명했어. 소녀는 놀라움이 의심으로 바뀌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읽는 것 같냐고 따졌어. 대답이 돌아오자 심장이 멎는 듯했지. 그 목소리는 자기 의식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어. 주인공은 코웃음을 치며 이런 뻔한 클리셔는 소설에서 질리도록 봤다고 말했어. 전생에 그는 게임과 랩소설에 빠진 학생이었는데 시스템을 가진 주인공들이 운명을 뒤집고 적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였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시스템은 쓸모없다고 소리쳤어. 목소리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 세계에 환생조차 못했을 거라고 되받아쳤어. 소녀는 망설였어. 인정하긴 싫지만 목소리가 맞는 말을 했지. 팔짱을 끼고는 여동생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어. 목소리는 단호하게 부인하며 빨리 강해지는데 집중하라고 재촉했어. 소녀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임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수정체를 꽉 쥐고 맹렬한 의지로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어. 곧 압도적인 신성한 에너지가 그의 작은 몸을 휩쓸었어. 잠시 후 그는 손바닥을 뻗었고 빛나는 번개창이 손에 나타났어. 믿기 어려울 정도였지. 보통 10년이나 걸리는 기술이었어. 이제 순식간에 얻었어. 무기 안에서 쿵쾅거리는 강력한 힘을 느끼며 그 진정한 힘이 궁금해졌어. 주저없이 전력으로 창을 던져 파괴력을 보고 싶어 했어. 큰 폭발 소리에 할아버지가 주목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집사와 함께 달려왔어. 하지만 혼란 대신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 소년의 아버지가 스폰지밥 속옷을 입고 주인공의 어머니와 소음에 대해 다투고 있었지. 그 장면은 할아버지와 주인공의 여동생을 완전히 놀라게 했어. 그들은 저택벽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곁눈질했는데 소년이 새로 깨운 기술의 결과였지. 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지며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했어. 집사는 이 방에서 번개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고 설명했어.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자마자 분노가 사라졌어. 자랑스럽게 소년을 들어 올리며 가문에 신성한 기술이 등장한 것을 축하했어. 할아버지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가문의 미래에 크게 기여했다고 칭찬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끊임없는 배고픔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어. 한편 소년의 아버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잠에서 깨어난 것에 대해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호되게 꾸짖었어.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손자를 가문의 연례 사냥 축제에 데려가겠다고 발표했어. 집사에게 행사가 준비됐는지 묻고는 젊은 세대는 일찍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며 웃었어. 소녀는 늘 그렇듯이 젖을 먹기 위해 어머니 가슴에 뛰어들었고 그와 여동생은 무슨 음모가 꾸며지는지 전혀 몰랐어. 한편 할아버지는 긴 복도를 걸어갔고 할아버지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거대한 원형 문을 열었어. 금속이 울리면서 밝은 보라색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피어났어. 차원 포털의 문턱에 선 가문수장은 그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 주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어. 유가는 스스로 포털을 만들 수 있다니.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약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포털을 통과하자 빽빽하고 조용한 숲이 나타났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손자를 자랑했고 주인공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먹는다고 투덜거렸어. 갑자기 주인공의 아버지가 경고하며 하늘을 가리켰어. 연기 자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다가왔어. 그것은 무엇이든 흐릿하게 나무를 베어 넘겼어. 잠시 후 거대한 여러 머리를 가진 뱀이 시야에 들어왔고 사냥꾼 무리를 난폭하게 찢어발겼어. 한 사냥꾼이 공격했지만 그의 무기는 즉시 부서졌어. 다른 사냥꾼은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올렸어. 주인공과 여동생은 단순한 시급 던전에서 시급 비단뱀 2마리와 비급 비단뱀왕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어. 그들은 비단뱀과 싸우는 사냥꾼 중 한 명을 알아보고 눈이 더욱 커졌어. 붉은 머리가 인상적인 여동생이었지.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뱀 한 마리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어. 모두가 놀랍게도 주인공의 여동생은 맨손으로 뱀의 거대한 턱을 간신히 벌리고 있었어. 그녀의 근육은 압력에 떨리고 얼굴에는 땀이 맺혔고 단검 같은 송곳니가 그녀를 덮치지 않도록 힘겹게 버텼어. 하지만 짐승의 엄청난 힘은 압도적이었고 어찌된 일인지 주인공의 여동생은 뱀 머리 하나를 맨손으로 찢어냈어. 사냥꾼 대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에게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어. 방패를 들고 거대한 뱀 괴물의 진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동료 사냥꾼이 갑자기 뒤에서 그를 향해 달려들었어. 소녀는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나왔지만 너무 늦었어. 공격자의 주먹이 방패를 뚫고 캡틴을 강타했어. 타격으로 뱀이 덮치려는 순간 방패가 손에서 떨어졌어. 그러자 갑자기 보라색 번개가 공기를 가르며 짐승에게로 향했어. 다른 사냥꾼이 그 괴물을 노려보고 있었지. 한 남자가 캡틴을 공격한 사람에게 소리치자 분노가 폭발했어. 하지만 배신자는 사악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하는 사람을 향해 돌아섰어. 그는 재빨리 잔인한 동작으로 치명적인 펀치를 날려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했어. 근처에 있던 사냥꾼은 충격에 휩싸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공격자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경이라고 불렀어. 경은 그들의 눈에 가득한 공포에 야생적이고 불안정한 웃음을 터뜨렸어. 그는 사나운 발길질로 부상당한 남자를 거대한 뱀에 벌린 턱으로 날려버렸고 뱀은 그를 통째로 삼켰어.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던 어린 주인공은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 그는 쿠이샨이 망설임 없이 친구를 죽음으로 내던졌던 것을 기억했어. 공중에 떠도는 피냄새가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 그때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어. 동료로 먹이를 주던 괴물이 거대하고 끔찍하게 솟아올랐어. 그리고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서있던 그의 아버지는 보물이 생기도록 계속 먹이를 주라고 명령했어. 주저없이 그는 경에게 어린 자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었다. 부하가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며 돌진했다. 하지만 그 순간 과거의 소녀는 힘을 깨우쳐 주먹에 에너지를 불태우며 경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의 주먹이 충돌했고 충격파가 전장을 휩쓸었다. 그 충돌 속에서 그는 경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며 타인을 짓밟은 데서 쾌감을 느끼는 자임을 깨달았다. 육아의 지원을 받아 그는 그들의 가장 위험한 하수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붉은 머리 소녀의 생명이 위태롭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며 어떻게 하면 그녀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돌아서서 그는 다시 젖을 먹기 시작했고 이는 즉시 그의 어머니를 짜증나게 했다. 혼란스럽고 좌절한 그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젖을 가득 채 주인공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모든 것을 어머니의 몸에 뱉어버려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다. 역겹고 분노한 그녀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소리치며 그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중으로 던져버렸다. 소라는 곧 소년의 할아버지의 주의를 끌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의 누나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공중에서 그를 붙잡고 우아하게 착지하여 어린 동생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며 그의 상태를 물었지만 소녀는 그의 마스터 플랜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그의 다른 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우리의 소년 아버지는 갑자기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려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다. 조롱하는 말투로 그는 아들에게 너무 부주의했다고 그녀를 꾸짖었다.
격분한 여자는 자신의 부모조차 감히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고 소리쳤고 그녀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무기를 소환하여 그녀는 사리를 품고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이들은 부모가 충돌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고 그들의 능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기 전에 에너지의 파도가 그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할아버지가 나타나 두 싸움꾼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권위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어머니에게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똑같이 엄격하게 그는 그들 모두에게 가족의 명예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부부는 진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았고 아이들은 멀리서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주인공의 누나는 그에게 돌아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가족의 어린 하녀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집사는 할아버지에게 숲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급히 알렸다. 모두가 굳어버렸고 으스스한 기운이 다가왔다. 숲에서 3마리의 고블린이 나타났고 그들의 뒤틀린 얼굴은 이상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높은 곳에서 그 생물들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듯 광란하며 비명을 지르며 가족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그 괴물들은 몸을 관통하는 나무 말뚝에 무자비하게 꿰뚫렸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이미 정리되었어야 할 지역에 어떻게 그런 생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할아버지는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술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꾸짖었다. 바로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짙은 보라색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젖정수가 악마 짐승, 특히 더 강한 짐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그의 말을 확인하듯 수많은 고블린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울려 퍼지며 가족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곧 정예의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고 그들의 선두에는 최고 B랭크의 고블린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 생물 중 하나가 맹렬한 의도로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그의 부하들에게 침입자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즉시 가족은 원소 능력을 해방하여 맹렬한 전투에서 괴물 무리에 맞서 싸웠다. 혼란 속에서 주인공은 누나에게 도망칠 기회라고 속삭였다. 그를 꼭 껴안고 그녀는 근처 절벽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려 동생을 품에 안은 채 빠르게 추락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특별한 능력을 활성화하면서 밝게 빛났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그녀는 하늘을 날기 시작하여 동생을 위험에서 멀리 데려갔다. 놀란 주인공은 언제 나는 법을 배웠냐고 물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시스템에서 부여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충격을 받아 그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목욕을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쾌활하게 인정했다. 짧은 회상 장면에서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고 희귀한 비행 기술을 보상으로 받았다. 주인공은 불신감에 휩싸일 뿐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임무로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전장에서는 그들의 불타는 붉은 머리 누나가 거대한 뱀과 맹렬히 싸우며 칼로 베고 있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또 다른 뱀이 갑자기 나타나 사냥꾼들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그들의 방어를 산산조각냈다. 한 번의 파괴적인 타격으로 뱀은 한 사냥꾼을 공중으로 던져 그녀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땅에 쓰러진 여자는 절망적으로 그녀의 대장에게 외치며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장은 괴성에게 왜 자신의 동맹을 공격하느냐고 따졌다. 손에서 피를 핥으며 배신자는 어둠의 미소를 지으며 그는 희생자들의 비명소리만을 위해 산다고 인정했다. 누가 그의 주인인지 길드를 배신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비웃었다. 그에게 법은 약자를 위한 사슬일 뿐이고 평민을 위한 무의미한 규칙일 뿐이었다. 경고도 없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다. 대신 대장을 공격하는 대신 그는 여성 사냥꾼 중 한 명을 기습 공격하여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다. 대장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그녀는 공포에 질려 간청했다. 하지만 배신자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거대한 뱀에 벌린 턱 속으로 던져 넣었다. 모두의 공포에 질린 눈앞에서 그 짐승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절망에 빠진 대장은 임무가 실패했다고 외치며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공포에 질린 붉은 머리 소녀는 몸을 떨며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분노에 휩싸인 대장은 무모하게 달려들어 배신자의 목숨을 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공포에 일격을 가했지만 괴상은 쉽게 피하고 치명적인 정확도로 반격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자신의 지도자가 쓰러지는 것을 본 젊은 여성은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물건을 던져 시간을 벌려고 했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셔츠 조각을 찢었을 뿐이었다. 악당은 비웃으며 여기서 자기를 만난 건 불행이라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부서진 검 조각들에 둘러싸인 소녀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대장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치명적인 공격을 대신 받았어요. 그는 힘없이 쓰러졌고 회의생은 망설임 없이 그의 시체를 버리고 뱀에게 먹혔어요. 소녀는 절망에 빠져 괴물이 그녀의 리더를 먹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어요. 배신자가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보라색 번개가 짐승의 몸에서 번쩍거렸어요. 그는 끔찍한 말로 그녀에게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표본으로 만들어 트로피처럼 전시하려고 수집품에 추가하고 싶어 했거든요. 피 묻은 손이 앞으로 뻗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그녀의 얼굴에 손바닥을 댔어요.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형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형제를 찾았어요. 그때 거대한 번개검이 나타났어요. 강력한 목소리가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선언했어요. 배신자는 몸을 돌려 간신히 팔로 공격을 막아냈어요. 황금 에너지의 충격파가 그의 등을 강타했지만 그는 으르렁거리며 간단히 쳐냈어요. 소녀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떨리는 입술로 여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그때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땅에 단단히 착지했어요. 소녀는 즉시 그의 이전 모습을 알아보고 그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는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안심시켰어요. 지금은 훨씬 더 급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편 붉은 머리 소녀는 얼어붙은 듯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주인공은 뱀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 짐승이 각성자들을 잡아먹어 진화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달았어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동시에 배신자 악당은 황금 에너지가 맹렬하게 소용돌이치면서 떨기 시작했어요. 힘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제약을 깨고 순식간에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으며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어린 하녀밖에 없는 젊은 주인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세 남매는 나란히 서서 정면으로 적과 맞설 준비를 마쳤어요. 혼란스러워진 붉은 머리 소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어린 소녀를 데려왔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악당은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주에 깊게 지켜보며 그가 아무 생각 없는 깡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적은 교활했어요. 그 남자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하녀를 텅 빈 꼭두각시로 만들어 주인공을 주인에게 직접 데려다줄 의도를 드러냈어요. 전장은 그의 잔인함을 말없이 목격했어요. 여러 명의 사냥꾼들이 패배한 채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은 공중에 떠있는 붉게 빛나는 무기에 꿰뚫려 있었어요. 악당이 희귀한 금속 유형의 힘을 휘둘러 자신의 에너지로 무기를 만들고 자신의 몸과 완벽하게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주인공의 날카로운 눈은 그들의 오라 레벨을 조사했고 그는 즉시 진실을 이해했어요. 그들의 힘과 적들의 힘 사이의 격차는 엄청났고 거의 넘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속에 결의의 불꽃이 튀었어요. 그는 눈을 빛내며 여동생들에게 돌아서서 주에 깊게 듣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어요. 반대편에서는 악당이 칠링 에너지를 발산하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고 없이 그는 끔찍한 속도로 달려들어 발톱으로 주인공을 향해 곧장 베어냈어요. 그의 여동생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의 신성한 각성을 활성화했어요. 찬란한 노란색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폭발하면서 번개가 그의 주위에서 맹렬하게 살아났고 그의 몸은 압도적인 힘을 발산했어요. 주인공은 번개 힘을 발휘하여 눈부신 속도로 움직여 악당의 공격을 피했어요. 적은 잠시 굳어버렸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그 기술을 알아봤어요. 그것은 금지된 움직임이었고 그가 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과거에 그와 싸워 같은 능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물리쳤던 과거 전투를 떠올리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아이는 과거의 상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웃음을 터뜨리며 그는 믿을 수 없는 우연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작은 아이 크기의 몸은 그런 엄청난 신성한 힘에 엄청난 부담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흔들렸고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모든 힘을 모아 여동생들의 이름을 외쳐 진짜 계획을 알렸어요. 소음을 듣고 악당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붉은 머리 여동생이 나타나 거대한 바위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요.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있는 힘껏 그에게 던졌어요. 거대한 바위가 꽝하고 떨어졌지만 적은 쉽게 피했고 바위는 땅에 부딪혀 격렬하게 부서졌어요. 그러자 이상한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녹색 에너지 줄기가 땅을 가로질러 빠르게 질주했어요. 놀란 악당은 에너지가 더 가까워지면서 완전히 경계태세로 전환했어요. 갑자기 격렬한 먼지와 바람이 그의 앞에서 터져나왔어요. 회오리 바람은 흰머리 여동생이 바람 능력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토네이도로 변했어요. 폭풍에 휩싸인 채로도 적은 비웃었어요. 이것들은 값싼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그는 조롱했어요. 그 짧은 혼란이 주인공에게는 전부 필요했어요. 그는 모든 신성한 번개의 온스를 집중하여 멈출 수 없는 에너지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창을 만들었어요. 무술 기술에 자신의 힘을 쏟아부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무기를 앞으로 던졌어요. 악당은 충격에 휩싸여 몸을 돌려 창이 그의 머리에 정통으로 꽂히자 소년의 교활함에 저주를 퍼부었어요. 번개가 깨끗하게 꿰뚫었어요. 엄청난 힘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숲에 파괴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주인공은 반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어요. 그의 여동생은 즉시 그의 무모함에 분노하며 그를 꾸짖었고 두 소년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초조하게 그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부상당한 와중에도 악당은 음침하게 웃었어요. 그는 상관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는 어린 소녀 2명을 해치워 젊은 주인을 여전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가학적인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칼날을 뽑아 끔찍한 속도로 돌진했어요. 하녀는 경고를 외치며 붉은 머리 여동생 앞으로 뛰어들어 다가오는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어요. 악당의 강타가 엄청난 힘으로 적중하여 그녀의 몸을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 남자는 시선을 빨간 머리 소녀에게 돌리며 씩 웃었어요. 걱정 마. 다음은 내 차례야. 그의 팔이 뒤틀리며 빛나는 칼날로 변했어. 그는 그것들을 소녀에게 날려 치명적인 정확도로 그녀를 꼼짝 못하게 했지. 그는 몸을 숙여 그녀를 조롱했어. 그녀는 그의 계획에 완벽한 미끼가 될 거야. 하지만 살인적인 공격이 가해지기 전에 노란 번개가 튀어나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막아냈어. 빌런은 으르렁거리며 쓰러진 주인공에게 다시 조준의 작은 단검을 들었어. 그는 아래로 돌진했어. 그 무기가 소년의 등을 깊숙이 꿰뚫어 그를 땅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내팽개쳤지. 빨간 머리 소년은 공포에 질려 바라봤고 그녀의 남동생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어. 빨간 머리 소년은 마침내 빌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다친 남동생을 안아들었고 적은 주먹을 꽉 쥐고 냉소하며 얘 소년이 그렇게 서둘러 최후를 맞이하려 하는지 물었어. 하지만 쇠약하고 피를 흘리는 주인공은 실제로 쓰러질 사람은 빌런이라고 응수할 수 있었지.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자 적은 아이의 건방짐에 분노하며 포효했어.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지며 감히 주인을 공격하려 드는 배은망덕한 잡종이라고 그를 불렀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인공의 할아버지였는데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 곧바로 빌런은 앞서의 번개창이 공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소환하는 영리한 신호였다는 진실을 깨달았어.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그것이 모두 그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확인했어. 회상 장면은 잠시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었어.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해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집사는 어린 주인님과 하녀가 사라졌다고 보고했어.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걸을 수 있다고 투덜거렸어. 우리 손자 6, 할아버지는 부하들에게 즉시 그들을 추적하라고 명령했어. 바로 그때 그들은 주인공의 앞선 공격에서 나온 빛나는 빗줄을 발견했어. 주저없이 할아버지는 번개 힘을 점화하고 신호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어. 이제 전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 빌런의 자신감은 깨졌고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 그의 유일한 기회는 주인공을 인질로 잡는 것이었어. 필사적인 속도로 그는 남매에게 달려들었어. 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닿기 전에 빨간 머리 소녀가 나서서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팡이를 소환했어.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는 빌런을 날려버렸고 그는 완전히 방심했지. 기절한 남자는 격렬한 분노로 그녀를 노려봤어. 그러자 갑자기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타나 반역자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어. 그는 빌런이 쓸모없고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내뱉었어.
주저없이 그는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어. 빌런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외쳤어. 하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숲의 거대한 짐승 중 하나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어. 도망칠 곳이 없자 그 생물은 무자비하게 그를 갈기갈기 찢어 살아남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대한 뱀이 변이하기 시작해 빛나는 황금빛 괴물로 변신했어. 집사는 아이들 곁으로 달려가 주인공의 안부를 확인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할아버지는 소녀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뱀이 희귀한 보물을 얻기에 완벽한 순간으로 무르익었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어. 이 고귀한 가문들이 고의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먹이로 삼아 이 끔찍한 짐승들을 진화시키는데 희생시켜 왔다는 것을. 결연한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황금뱀과 맞설 준비를 했어. 그들의 충돌은 숲을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진홍색 에너지의 격변적인 폭발을 일으켰어. 연기 속에서 두 그림자 형체가 나타났고 아이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봤어. 그 직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방금 쓰러뜨린 강력한 황금 야수에게서 얻은 보물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 노인은 오늘날의 수확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집사에게 두 소녀를 호위하고 남은 재료를 창고로 가져가라고 명령했어. 그의 마음속에는 계략가인 장로가 이미 평범한 사냥꾼들에게 싸게 팔기 위해 쓸모없는 조각들을 괜찮은 물건들과 섞고 고급 보물들은 따로 챙겨 엘리트 부대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피를 빨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아들에게 독 주머니를 건네주며 강력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협상 카드로 사용하라고 말했어. 아버지는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은빛 뱀의 뿔을 넘겨주며 경매장으로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비늘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한 보호 보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어.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린 주인공은 가족이 일을 처리하는 뒤틀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어. 집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주인의 명령을 틀림없이 수행할 것을 맹세했어. 하지만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끼어들어 아버지에게 뱀왕의 정수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어. 노인은 짜증스러운 듯 찡그리며 아들에게는 이미 한없이 강력한 정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고 중얼거렸어.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나는 그들에게 도구에 불과한가 라고 생각했어. 뒤에서 주인공과 그의 자매들은 조용히 긴장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어. 아버지의 눈은 충격에 휩싸였고 곧 시선은 아내의 정수에 머물렀어.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결코 나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은 그의 아들에게로 향했어. 마치 말없이 나는 누구와도 젖을 나누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하듯 주인공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뱀의 정수를 집사에게 던졌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잡은 집사는 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에 경외감을 느꼈어. 가족 대표는 차분하게 그의 집사의 맏아들이 현재 진화하고 있으며 이 정수가 그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어. 무릎을 꿇고 충성스러운 하인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문에 대한 영원한 헌신을 맹세했어. 며칠 후 장면은 별이 흩뿌려진 하늘 아래 있는 그랜드 루클론 저택으로 바뀌었어. 아내는 어린 주인공이 신비한 펜던트를 들고 방에 앉아 있었어. 그의 자매 중 한 명이 들어와서 성이 이제 그의 하녀로 임명되었다고 알려줬어. 거의 큐에 맞춰 두 소녀는 바삭바삭한 하녀 제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나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 펜던트를 다시 내려다보니 시스템 프롬프트가 눈앞에 번쩍이며 랭크 A 방어 보물을 받았다고 확인했어. 그의 표정을 눈치챈 소녀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물었어. 하지만 그녀가 더 캐묻기 전에 소년의 눈이 번개로 번쩍였어. 그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는 노란 에너지 파동을 펜던트 안으로 곧장 방출했어. 찬란한 폭발이 그의 방에서 터져나와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솟아올랐어. 두 자매는 그가 방금 보여준 엄청난 힘에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어. 하지만 빛이 사라져도 펜던트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남아있었어. 소녀는 생각에 잠긴 채 손에 꽉 쥐었어. 이 작은 실험은 그가 줄곧 의심했던 것, 즉 짐승들이 각성한 인간을 잡아먹음으로써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끔찍한 진실도 확인시켜주지. 고귀한 가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미끼로 써서 희귀 자원과 장비를 얻고 보호자인 척 연기하는 거야.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거짓말뿐이야. 주인공은 이 위선에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쥐고 눈은 결의로 타올라.
두 누나는 남동생을 힐끗 보며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 주인공은 진지하게 말해 이제야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동생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이제부터 류 가문의 힘을 빌려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말해. 굳은 표정으로 두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해. 잠시 후 그는 화제를 돌려 황에게 왜 그렇게 소위 신성한 팀과 여행을 했는지 물어봐. 그녀는 망설이며 바로 대답하지 못해. 다른 누나는 더 캐물으며 왜 성의 힘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강한지 질문해. 빨간 머리 소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어린 소녀는 깜박거리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야. 그러자 주인공은 또 다른 이름 산산을 언급해. 그 소리에 성은 굳어버리고 온몸이 긴장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잃어버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어. 슬픔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져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전에 소녀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경고해. 조금 진정되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떨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해. 그녀는 동생이 사라진 날 동생을 찾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해. 장면이 회상으로 바뀌어 어린 성은 혼자 앉아 케이크 한 조각을 갈망하며 쳐다보고 손은 맨 위에 있는 체리를 향해 뻗어. 그녀의 슬픈 눈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형제자매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보여줘. 마침내 그녀는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해. 그녀는 어둡고 텅 빈 집을 헤매며 산산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 그녀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복도를 뛰어내려가며 동생에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애원하며 공포에 질려.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산산이 실제로 집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 성은 옥상에서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고 계속 설명해. 짐승의 물결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의 소행이었어. 그녀의 기억은 산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필사적으로 옥상을 가로지르는 그녀를 보여줘.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잠긴 문을 두드리며 여동생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간청해. 하지만 옆을 힐끗 보자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옥상에서 성은 보름달 아래 서 있는 이상한 형체를 봤어. 그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붉은 눈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어. 힘이 넘치는 지팡이를 들고 그는 땅에 세게 내리쳤어. 순간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갔어. 거대한 진홍색 마법진이 그의 아래에 나타났고 그 기묘한 빛이 밤을 밝혔어. 그 중심에서 하늘을 향해 빛나는 붉은 광선이 솟아올라 하늘에 균열을 일으켰어. 나타난 것은 끔찍한 거대한 파충류의 눈이 포털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었어. 성은 붉게 소용돌이치는 관문이 확장되면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그 깊은 곳에서 악마 같은 짐승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어. 그녀의 기억은 괴물 같은 생물들이 도시를 뒤덮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안 그녀가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 그 중에는 그녀를 사냥하기 시작한 사나운 악마 늑대가 있었어.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 빛나는 패널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어. 시스템이 그녀를 선택한 거야. 그녀가 신성한 몸 수련 능력을 깨웠다고 선언했어. 그녀는 그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뛰어올라 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옥상을 가로질렀어. 그 도약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어. 현재로 돌아와 성은 어떻게 끝없이 달리다가 마침내 자신을 데려간 진압팀을 만났는지 설명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은 또 다른 시스템, 또 다른 기적적인 각성의 말을 잊지 못해. 이브는 그들 각자가 시스템을 받았다면 산산도 그럴 수 있다고 제안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류 가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실종된 여동생의 흔적을 찾을 것이라고 선언해. 그때 성은 망설이며 시스템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았고 보상이 있다고 인정해. 예고 없이 그녀는 남동생을 팔로 휩쓸어 안아 올려. 주인공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지고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을 즉시 떠올려. 하지만 그의 누나들은 기뻐해. 웃으면서 서둘러 떠나며 시스템의 새로운 임무, 남동생에게 목욕을 시키라고 설명해. 그 후 두 누나는 주인공을 목욕시키기 위해 세탁구역으로 끌고 갔어. 빨간 머리 누나는 그를 공중 높이 들어올리며 이것이 어린 코끼리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 놀리고 불쌍한 소녀는 당황해서 비명을 질렀어. 옆에서 흰머리 누나는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 그러다 빨간 머리는 갑자기 동생의 항의를 막을 짓궂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의 코끼리를 튕겼어. 날카로운 고통이 주인공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그는 말을 잃고 굴욕감을 느꼈어.
잠시 후 그는 욕조에 앉아 속으로 투덜거리고 울면서 누나들이 조심스럽게 그를 씻겨주고 그동안 내내 미소를 지었어. 곧 그들은 욕조에 합류하여 물놀이를 하고 물장구를 치며 그가 천천히 긴장을 풀었어. 목욕 후 누나들은 그를 꽉 껴안으며 착한 꼬마였다고 칭찬했어. 하지만 주인공은 돌아서서 그들이 변했다고 투덜거렸어. 갑자기 빨간머리 누나는 제자리에 멈춰섰고 그녀의 쾌활한 표정은 사라지고 순수한 공포로 바뀌었어. 주인공은 즉시 그녀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불안하게 물었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앞을 가리키며 짐승의 물결이 그 남자에 의해 일어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어. 그 폭로에 주인공과 그의 다른 누나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 한편 저택의 다른 곳에서는 집사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엄격한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어. 카메라는 그의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을 보여주기 위해 확대해. 회상에서 빨간머리 소녀는 짐승의 물결이 시작된 날 밤 옥상에서 똑같은 남자를 보았던 것을 기억했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거대한 빛나는 마법진을 만들어 하늘을 찢었어. 그 균열에서 그녀를 공포로 채운 거대한 파충류의 눈이 나타났어.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자신이 미래 가문의 아들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하며 누나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 그러자 세 사람은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 두 남자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갈 때 주인공은 날카로운 의심으로 노려봤어. 하지만 그의 빨간 머리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반응을 숨길 수 없었어. 흉터가 있는 남자는 그녀의 불안감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자신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매들은 집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집사는 주인공에게 존경스럽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어린 주인님 멍이라고 불렀다. 그 소녀는 두 남자가 복도를 따라 더 걸어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표정을 굳혔다. 곧 그들은 무거운 나무 문에 도착했다. 집사는 조 킹이 집주인을 만나러 돌아왔다고 알렸다. 그곳이 회의실임을 깨달은 주인공은 엿듣기로 결심했다. 그의 누이는 그들이 붙잡힐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침착한 자신감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미 계획이 있다고 암시했다. 조용한 결의로 형제자매들은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며 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주인공은 갑자기 문을 활짝 열고 그의 누이들을 바로 뒤에 데리고 회의실로 뛰어 들어간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소리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안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책상에 침착하게 앉아있고 집사와 흉터가 있는 남자가 그 앞에 서 있다. 세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침입에 놀라 머리를 돌린다. 누이들은 즉시 허리 숙여 사과하며 어린 주인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초조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들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그는 팔을 활짝 벌린 채 책상을 향해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른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류 가문의 수장은 손을 흔들어 소녀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손자를 부른다. 소년을 무릎에 앉히고 그는 가문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최근의 야수 조류에 대해 묻는다. 집사와 흉터가 있는 남자는 차렷 자세로 주에 깊게 듣고 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새로운 야수 무리가 이미 발견되었으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그 순간 그는 아카데미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조류가 자연재해라고 거짓말하면서 학생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속으로 곧장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야수조류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며 깨어난 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교사의 회상이 그의 마음속에 재생된다. 회의로 돌아와서 집사는 길드가 이미 고액 보상 임무를 개시하도록 준비했다고 발표한다. 막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은 수많은 팀을 함정 속으로 곧장 끌어들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를 칭찬하며 집안의 가족이 3대 동안 류 가문을 충실히 섬겼다고 상기시킨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그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인다. 그 순간 집사는 흉터가 있는 남자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고 그는 즉시 이해한다. 무릎을 꿇고 그 남자는 류 가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선언하며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자 집사는 주인의 관대함에 감사하며 그의 아들이 최고 B등급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선물에 대해 감사한다. 가족 수장은 미소를 지으며 두 남자에게 야수 조류 계획을 정확히 준비된 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한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망설임 없이 명령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또한 생존자들을 위해 비싼 장비와 호화로운 오락거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빠른 회상은 젊은 가문 수장이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온천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녀가 그림자 속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집사는 모든 명령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밤이 되자 웅장한 루 가문의 저택이 달빛 아래 빛난다. 그들의 개인 방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가문의 잔인한 계략을 그의 누이들에게 설명한다. 그는 루 가문이 어떻게 야수 조류를 조작하고 포털을 열고 일반 사람들을 미끼로 사용하고 깨어난 사람들을 싸움에 보내는지를 밝힌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산더미 같은 귀중한 자원을 수집한다. 그의 누이는 공포에 질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묻는다. 침울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귀족의 눈에는 그들만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대답한다. 다른 사람들은 가축에 지나지 않다. 빨간 머리 누이는 류 가문의 계략을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자고 제안하지만 주인공은 그 생각을 재빨리 묵살한다. 그는 그들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대답은 두 소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며 남동생에게 돌아선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 소녀는 그들이 류 가문의 앞잡이들을 부수고 야수 조류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그의 누이들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두 사람은 그가 속삭이기 시작할 때 몸을 기울인다. 주인공은 그들이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동안 그의 계획을 신중하게 설명한다.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는 그들이 이해했는지 묻는다. 소녀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 적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다. 자신있게 주인공은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아직 3주나 남았다고 상기시킨다. 그 계획은 이달 말에 시작될 것이다. 젖병을 들어 올리며 그는 그때까지 더 강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누이는 그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쳐다보지만 그 순간 그와 흰머리 소녀는 아는 눈빛을 교환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젖병을 빨간머리 소녀의 입에 꽂아 넣고 그녀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다. 그녀는 우유를 삼키고 즉시 훈련 없이도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눈이 커진다. 주인공은 씩 웃으며 자기도 먹을 것을 좀 가지러 간다고 말하며 달려간다. 누이들이 나머지 우유를 다 마시는 동안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까지 그들의 어머니는 평화롭게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몹시 지친 한숨을 쉬며 그녀는 그의 식욕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탐욕스러운 어린 녀석이라고 꾸짖는다. 3주 후 주인공은 빛나는 시스템 화면을 연구하며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한다. 새로운 알림이 그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면서 나타난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리며 자신이 숙주로 변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잠시 동안 그는 심지어 그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뱃속에서 또 다른 9개월을 보내는 것을 의미할지 고려한다. 하지만 그는 이 새로운 기술이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스템은 그에게 사파를 보여주며 그 기술이 어떻게 그의 적들에게 직접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자 문이 삐걱 열리고 갑자기 두 누이 모두 안으로 들어서고 그들의 표정은 날카롭고 결연하며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